새해 첫날, 운동을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책을 읽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계획은 미뤄집니다. 왜 동기부여는 이렇게 빨리 사라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동기부여는 원래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불꽃일 뿐 오랫동안 타오르는 연료는 아닙니다.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은 수십 년간 인간의 동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행동을 오래 지속시키는 힘은 순간적인 의욕보다 내적 동기에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적 동기란 보상이나 처벌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에서 의미와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운동합니다. 누군가는 건강한 삶을 좋아해서 운동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보상에만 의존한 행동은 보상이 사라질 때 함께 멈추기 쉽습니다. 반대로 행동 자체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은 더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습관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행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행동을 이어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는 사람은 매일 강한 의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이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행동과학은 오히려 행동이 동기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운동을 하면 내일도 운동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집니다. 작은 행동이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욕이 있는 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욕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환경과 습관을 만듭니다. 그들은 동기부여를 믿기보다 시스템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열정이 사라졌다고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열정은 원래 계속 타오르는 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불꽃이 사라진 뒤에도 한 걸음을 계속 내딛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는 시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은 의욕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같은 후회를 반복할까요? 늦게 자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오늘도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며칠 뒤 똑같은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가장 익숙한 선택을 하는 기관에 더 가깝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신경과학 연구는 우리의 뇌가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행동을 더 적은 에너지로 실행하도록 회로를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던 행동도 반복되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운전도, 양치질도, 스마트폰을 무심코 확인하는 행동도 그렇습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습관이 신호, 행동, 보상이라는 구조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심심하다는 신호,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행동, 재미있는 콘텐츠를 보는 보상.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심심하면 스마트폰을 보면 된다. 결국 우리는 생각보다 먼저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상 예측 오류입니다. 우리의 뇌는 예상보다 큰 보상을 받을 때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그래서 SNS를 새로 고침하고 게임에서 다음 보상을 기다리고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게 됩니다.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행동을 더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원리는 좋은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10분 걷기도 힘듭니다. 하루 한 페이지를 읽는 것도 귀찮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우리의 뇌는 그 행동을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습관은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실수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동과학은 환경을 먼저 바꾸라고 말합니다. 눈앞의 과자를 치우고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운동복을 미리 꺼내두는 것. 작은 환경의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큰 행동의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왜 나는 또 이랬을까? 라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익숙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처음에는 작은 선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은 내일의 당신을 만들고 그 내일이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오늘 가장 많이 반복한 행동은 1년 뒤에도 반복하고 싶은 행동인가요?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의 미래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분명히 기억해. 내가 직접 봤으니까 틀릴 리 없어. 하지만 그 기억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1970년대 인지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하나의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동차 사고 영상을 보여준 뒤 질문했습니다. 두 자동차가 서로 충돌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영상을 보여주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두 자동차가 서로 세게 들이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지 질문에 사용된 단어 하나만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스매슈트라는 표현을 들은 사람들은 차의 속도를 더 높게 기억했고 실제로 없었던 깨진 유리까지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단어 하나가 기억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을 동영상처럼 저장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사건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각들을 모아 그때그때 하나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억도 함께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예전 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 비가 왔잖아. 아니야, 맑은 날이었어. 서로 자신 있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둘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자의 뇌가 조금씩 다른 기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다툼이 생기면 서로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기억합니다. 한 사람은 상처받은 말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 차이는 누군가의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다시 만들어지는 방식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억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는 정확성보다 생존을 우선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모든 장면을 완벽하게 저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빠르게 기억하는 것이 더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실을 복사하는 기능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능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기억을 너무 쉽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난다는 말이 항상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기억도 나의 기억만큼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와 의견이 다르다면 이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상대가 틀린 걸까? 아니면 우리 둘 다 조금씩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를 만드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발표를 준비해야 하고 밀린 업무를 끝내야 하며 공부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메일을 확인하고 유튜브를 켜고 5분만 쉬자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몇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미루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루는 습관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책임감이 없어서, 자기 관리를 못해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미루기는 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관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티머시 피칠은 오랫동안 지연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일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루함,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 우리의 뇌는 이런 감정을 피하기 위해 당장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시험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데 갑자기 방 청소가 하고 싶어집니다.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갑자기 SNS를 확인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불편한 감정을 잠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이를 현재 편향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미래의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1시간 뒤의 성취보다 지금 보는 짧은 영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뇌는 미래보다 현재를 우선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은 일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 5분입니다. 막상 시작하고 나면 생각보다 오래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은 감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동이 시작되면 감정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미루는 습관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피어스 스틸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목표를 작게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책 한 권 읽기 대신 첫 페이지 읽기, 운동 1시간 대신 운동화 신기. 뇌는 작게 시작하는 일을 훨씬 덜 위협적으로 느낍니다. 작은 시작은 다음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미루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성격보다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고 시작을 더 쉽게 만들고 첫걸음을 작게 만들면 생각보다 쉽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해야 할 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탓하기 전에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감정을 피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시작한 아주 작은 5분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